안녕하세요, 유수입니다. 오늘은 인간관계 천재들의 공통 전략 3가지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. 사람들과 잘 지내는 거 누구나 좋아하는 일이죠. 그리고 또 누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. 인싸라고 하잖아요. 아, 저 사람 인기가 참 많아. 회사에서 그런 직원들 굉장히 부러워하죠. 막 발도 넓고 그 직원을 다들 좋아하고 친구들 사이에 저 친구는 누구랑도 잘 지내.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부럽잖아요. 그런 사람들 보고 어쩜 저렇게 사람들이랑 잘 지내지? 궁금할 때 없으세요? 전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이유가 뭘까? 제 직업상 유심히 관찰하게 돼요. 지인들뿐만 아니라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통점, 그리고 드라마나 어떤 소설에서 나오는 어떤 인물들에 대한 어떤 공통점. 모든 것이 인간관계의 사실 교본이죠. 그 중에서 그야말로 인간관계의 천재라고 이렇게 감탄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공통 전략을 몇 가지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전략. 인간관계 천재들의 첫 번째 전략은요, 자기 스스로를 나이스한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. 사람이 참 나이스해 이런 말 하잖아요.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런 이미지의 사람들은요, 사람들이 이제 누구나 좋아해요. 호감 가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죠.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은 나이스하다고 생각하세요? 첫 번째는요, 친절한 게 기본값이에요. 친절이. 그러니까 타인을 향해서 우리가 존중감이 있으면 당연히 친절할 수밖에 없어요. 일단 첫 번째 어떤 걸까요? 일단 이렇게 딱 눈 마주치면 먼저 웃고 인사하는 거예요. 인사는 내가 먼저. 후배한테 인사를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. 근데 후배라도 이렇게 내가 먼저 누구 안녕 뭐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. 후배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너 인사 안 하냐? 이제 이렇게 쳐다보는, 자, 나 빨리 인사 받을 준비돼 있어? 이런 어떤 태도의 선배는 이미 친절을 하기엔 좀 멀죠, 그죠? 그래서 나이스한 이미지에 대해서도 좀 이제 어려워요, 이런 분들은. 그래서 어떤 인사, 웃으면서 보자마자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, 나이스한 이미지의 바탕이자 가장 큰 비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,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뭐 누구를 보고라도 뭘 도와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.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,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기본값으로 호감을 삽니다. 이렇게 뭐 후배 직원이 얼쩡대고 있으면 왜 뭐 도와줘? 뭐 필요해? 이렇게 다른 팀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하고 막 서성거리고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, 왜 뭐 도와줄까요? 뭐 어려운 거 있어요?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. 전혀 다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늘 내가 누군가를 나를 원한다면, 필요로 한다면 난 늘 도와줄 준비가 돼 있어 라는 어떤 그런 태도. 두 번째였고요, 나이스한 이미지에. 세 번째,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. 이 결정적이죠. 도와주고 생색내는 것처럼 정말 없어 보이는 거 없어요. 그죠? 안 도와주는 일만 못해요. 도와주고 욕먹는 거죠.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김대리가 나한테 뭘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. 그래서 알아봐 주고 막 사람 연결해 주고 막 그랬어요. 근데 그것 때문에 일이 잘 해결났어요. 그럼 그걸로 이제 끝내야 되는 거죠. 근데 회식 시간에 그때 내가 알아봐 주니까 잘 넘어갔지.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인맥은 이 사람아 미리 만들어 놔야지. 나 아니면 어떻게 할 뻔했냐? 뭐 이렇게 되면 고마웠던 것도 하나도 이제 안 고마워지는 거죠. 그러니까 정말 그야말로 공을 다 깎아 먹는 거예요. 뭘 해주면서 그 상대한테 뭔가 바라는 거, 생색내는 거,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, 뭐 이런 거 다시 잘해주고 제로 베이스 만드는 겁니다. 제로. 그래서 생색내지 않는다. 세 번째였어요. 이게 바로 나이스한 이미지에 만들기에 가장 기본값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. 인간관계 천재들의 두 번째 전략은요, 일단 대화에 강해요.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달변이란 얘기는 아니에요. 저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면 참 즐거워.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되는 이제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시간이 흘러가. 또 만나고 싶어. 그런 사람이 대부분 이렇게 말을 막 달변으로 하는 사람인가요? 그렇지 않잖아요. 대부분의 이미지는 편하다는 뜻이에요. 편하다는 건요,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이 까다롭게 굴거나 뭐 꽁하거나 시비 걸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안심하는 마음, 확신이 있는 마음, 그걸 의미해요. 그런 경우 있잖아요. 내가 열받아서 막 이제 막 그 직장 상사를 있는 대로 흉봤어요.
내가 너무 속상해서.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다 털어놨어요. 근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막 맥주 마시면서 그렇게 이제 그 동료한테 얘기를 해놓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괜히 말했나? 제가 내일 회사한테 가서 누구한테 말하면 어떡하지? 막 얘기가 돌아서 결국 내 직장 상사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지? 막 걱정되고 찜찜한 거예요. 그러면 그 상대는 대화에 강한 사람은 아닌 거죠. 그렇게 말해도 내가 말하고 오면서 위로받는 느낌이고, 저 친구는 내가 정말 그렇게 속상해서 퍼부은 거 아니까 이해할 거야, 괜찮아, 이렇게 안심이 되는 사람, 그 사람이 바로 대화에 강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누군가와 관리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요,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나서도 어떤 이렇게 뒤돌아선 느낌이 좋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.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서 그게 부정적인 대화라고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나의 선입견이 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내가 전달하거나 그렇지만 않아도 아주 잘하는 거죠. 누구 이야기 들어주고 절대로 남한테 말 옮기지 않는다. 그런 이미지가 나를 인간관계 천재로 만듭니다. 그렇게 이제 상대가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, 나중에 이제 무슨 일이 있으면, 저 친구 그렇게 어려웠다고 그러더니 저렇게 일을 또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? 이렇게 선입견 안 갖는 거. 그 선입견을 그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거.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. 대화에 강한 거 하나만 더 말하면요. 듣는 거예요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. 가장 강력한 대화법이죠. 사람들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 훨씬 더 힘들어합니다. 그래서 대화에 강해지고 싶으면요, 미리 단순한 원칙 세워놓으시면 돼요. 내가 저 사람보다 덜 말하고 더 많이 듣는 거예요. 내가 상대에 따라서 이제 뭐 6대4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. 상대를 6만큼 말하게 하고 나는 4만큼 말하면 아주 이상적이죠. 내가 덜 말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은요, 남의 얘기를 막 들으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내 마음에 담긴 질문, 그냥 막 형식적으로 하는 질문이 아니고 마음에 담긴 질문 해주면 자연스럽게 6대4 정도 됩니다. 7대3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, 여러분들을 대화에 강하게 만드는, 그래서 결국에 인간관계의 천재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. 한 가지 전략 더 볼게요. 선을 잘 지키는 거예요.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, 지나치게 좋은 사람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. 오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. 상대한테 부담이 될 정도로 내가 들이대면요, 상대는 물러나죠, 당연히. 그러면 건강한 관계에 방해가 됩니다, 결국에. 마음에 드는 이제 선배가 있어요, 또는 후배가 있어요. 그럼 기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? 내가 한결같이, 내가 저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, 후배한테 잘해주고 싶어.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언제까지라도 한결같이 잘해줄 수 있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딱 정해서 그만큼 잘해주는 게, 그게 바로 선을 잘 지키는 방법이고 오버하지 않는 방법이에요. 처음엔 막 잘해주다가 나중에 시들짝해지면 그 상대는 굉장히 나한테 소홀해졌네, 변했네 사람,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이 해줄 수 있나? 그리고 이게 기준이 되고, 또 하나의 기준은 뭔가 하면, 이런 호의를 받았을 때 저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을까? 항상 미리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선을 잘 지킨다는 거 두 번째 의미, 공사 구분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회사 생각해 보세요. 친한 동료가 있어요. 혹은 선배가 있어요. 근데 경쟁 PT가 있었어요. 분명히 회사를 대표할 거라면 A 안으로 하는 게 맞아요. 그런데 내 친한 선배를 내가 밀어주고 싶어. 그래서 B 안에 찬성한다고, 난 B 안에 찬성입니다, 이렇게 얘기했다고 치자고요. 근데 그 사람은 그러면 의리를 잘 지키는 걸까요? 공사구분 못하는 거죠. 회사에서도 인정 못 받고요. 왜? 친하다고 저러는구나, B안 막 지지하는구나, 사람들이 딱 알죠. 아는 순간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.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. 친한 선배 마음 하나 지키자고 나를 바라보는 동료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. 그것도 공사 구분 못해서 정말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공사 구분하는 대표적인 예를 또 하나 들어볼까요? 회식했어요. 다들 이제 필 받아서 이제 하얗게 밤을 막 불태웠어요. 다음날 공사 구분하는 기준점 하나. 출근 시간보다 절대로 늦지 않고 일찍 출근해서 선배들 책상 위에 예를 들어서 포카리 스웨트라도 하나씩 얹어 놓는 거예요. 내가 술값 안 냈으니까, 선배들이 돈 냈으니까 나는 그거라도 하자. 술 취해 소재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심정으로 올려놓고 아침부터 말짱한 정신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,
체력이 좋으니까. 뭐 이렇게 하는 거. 이게 바로 공사 구분하는 거죠. 근데 그럴 때 아이고 죽겠다. 뭐 아침에 없어지고 해장하러 가고 차에 좀 자러 가고 뭐 막 눈 충혈돼서 나오고 대충 일하고. 이게 바로 사람들의 호감과 신뢰를 잃어버리는 또 하나 공사 구분 못하는 나쁜 습관이 되겠습니다. 근데 그게 나쁜 습관일 줄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럴 때 이제 내가 공사 구분해서 놀 땐 놀고 일할 땐 정확하게 일한다. 이렇게 하는 거 결국 일 잘하는 방법 물론 되지만 그게 바로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게 깊은 신뢰 얻고 호감을 얻어서 잘 지낼 수 있는 인간관계 천재들의 습관이기도 합니다.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